안녕하세요. 네. 11월 11일 정부에게 강의를 오프라인으로 해야 되는데 제가 일정상 온라인으로 대체하게 된 점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오늘은 이제 지방자치단체 회계제도 해설과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세부 내용을 좀 어, 정리하면서 끝내겠습니다. 이게 또 제가 오프라인에서 또 1시간 하루 또 강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한 절반 정도까지만 하고 나머지는 만나 뵙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지방자치단체 회계제도 해설과 회계기준에 대한 어떤 세부적인 내용을 일부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제 11월 11일은 이제 온라인 강의로 대신하고 그리고 18일도 이제 공지했던 것처럼 이제 온라인 강의로 그렇게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방자치단체 회계제도 해설에 대해서 진도를 나가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지방자치단체 결산인데요. 지방자치단체 결산, 지방자치단체도 결산하겠죠. 이제 회계 기록을 하고 이와 관련된 보고를 하는 체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결산의 의의, 지방자치단체 결산 절차, 그리고 결산서의 구조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지방자치단체 결산의 의의입니다. 결산을 왜 하느냐? 이제 국가와 마찬가지겠죠. 국가와 이제 따로 이제 정하는 그런 사항들이 있지만 대부분의 어떤 큰 골격은 두 제도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결산의 의의, 처음에 이제 다음 연도 예산 편성과 심의 시 확인 자료로 활용한다. 이제 가장 큰 이제 결산의 의의는 이제 피드백이죠. 피드백. 이제 예산의 집행 결과를 다시 다음 연도 예산에 이제 반영하면서 계속 피드백을 주면서 이제 예산의 효율적 사용 이런 것들을 이제 강조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결산 승인은 의회 입장에서는 결산을 승인해주는 의회 입장에서는 세입 세출 예산 집행의 과정을 최종적으로 확인 검증하고 잘못된 점과 개선사항을 도출해서 다음 연도 예산 편성 및 심의 시 확인 자료로 활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예산 수립 집행 결과를 집계해서 그 다음 연도 예산 편성 및 심의 시에 피드백 자료로 활용한다. 이건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자치단체장의 행정적 그리고 재정적 사무처리에 신중한다. 그러니까 뭔가 결과가 남으니까 결과가 보고서로 남으니까 모든 의사결정에 있어서 보다 신중하게 처리할 것이다. 결산제도와 절차가 있음으로써 지방자치단체장이 행정적, 재정적, 사무처리나 사업시행 등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누군가 본다 이거죠.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사결정 그리고 재무적 의사결정에 대한 결과를 누군가 보기 때문에 자치단체장이 신중하게 회계 처리할 것이다. 국가도 마찬가지죠. 국가도 결국은 이제 국회 결산 심의 과정이 있는 거고 대표적으로 제가 설명드렸던 융자보조금과 충당금 같은 경우에는 저리 융자를 결정하는 그 시점에 모든 예대 마진의 차이를 손실로 끌고 온다. 의사결정을 한 그 회계연도에 모두 손실을 반영하는 그런 회계처리를 함으로써 결국 회계 책임성을 강화하는 그런 효과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제 발생주의 복식부 회계제도 도입 필요성 대두.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죠. 지방자치단체도 이제 예산을 통해서 이제 자금 집행을 통제하고 그 결과를 이제 보고하는 세입세출 계산 보고가 있었는데 이게 발생주의 복식부기를 대비해서 볼 때는 뭔가 기간 간 그런 경제적 실질이 반영이 안 된다거나
자산 부채가 일괄적으로 보고 안 된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좀 단점이 있었기 때문에 배송인지 복식부위제도가 도입이 대두되었다. 그래서 결산 승인이라는 절차를 거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장의 1년간 예산 집행 결과에 대한 책임 여부를 명확화했다. 어떻게 보면 이제 1년간의 예산 결산을 집계해서 보고하고 의회는 그것을 최종적으로 승인해 줌으로써 정치적으로 또 의무를 해제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주민에 대한 재정 보고 및 지방의회 재정 통제 수단이다. 그러니까 이제 정보 이용자겠죠. 정보 이용자는 주민이다. 뭐 국가로 치면 국민이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주민에 대한 재정 보고 그리고 지방의회가 이제 예산을 심의 승인해줬던 그 내용대로 목적대로 사용했는지 보고 이제 통제하는 그런 수단을 본다. 그래서 결산 심사의 과정이나 결과를 통해서 지방자치단체 재정 운영 실태와 1년간의 운영 성과를 알림으로써 재정 운영 실태, 운영 성과를 알림으로써 행정 수혜자인 결국 이제 이런 서비스, 공공 서비스를 받는 주민에게 자치단체의 행정적 그리고 재정적에 대한 이해와 신뢰를 제고해서 지방의회 재정통제성을 하라고한다. 그리고 예산 집행, 책임 해제다. 아까 이제 잠깐 말씀드렸던. 그래서 결산은 지방의회가 승인해준 대로 그런 그 목적대로 사용됐는지 사후적으로 감독을 하게 되는데 결산서를 바탕으로 확인하면서 그 예산 집행을 무효로 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법적 효과는 없지만 이제 예산에 대한 집행부의 책임을 해제시켜준다. 그러니까 승인을 함으로써 이제 더 이상 그 과거에 집행됐던 예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부담을 가져가지 않아도 된다. 이런 이제 정치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이제 됩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결산 절차는 어떻게 되느냐? 12월 31일에 이제 회계연도가 종료됩니다. 회계연도는 이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인데 출납 폐쇄기간입니다. 그러니까 폐쇄를 시키는 거죠. 그 회계연도에 모든 회계를 이제 출납을 폐쇄를 하는데 이제 그런 것과 관련된 게 이제 지출 원인행위 지출 종료를 하고 당해연도에 세출금의 지출 반납 정산 지출 그러니까 출납과 관련된 업무를 이제 마감 짓는 것들 그 회계연도 동안 근데 이제 약간 이제 정리 기한이 또 있는데요. 정리 기한은 그것들을 이제 회계 기록으로 이제 정리하는 그러니까 약간의 이제 조정할 수 있는 기간이 이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이제 12월 31일자로 이제 조정해가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좀 각 법률에서 좀 허용하는 것들 정도만 이제 됩니다. 그리고 출납사무 완결, 이제 장부를 마감해야겠죠. 모든 기록들을 이제 마감하고 이제 결산상 이용 처리해서 결산을 마감합니다. 그리고 결산서를 이제 자치단체장이 보고하는 게 이제 3월 21일이 이제 마지노선이고 그리고 20일간 이제 결산검사를 합니다. 이 이제 결산검사는 이제 국가재무제표로 보면 이제 국회로 가게 되는데 그러니까 감사원의 결산검사를 받고 국회로 가게 되는데 이 절차와 이제 매칭되는 지방자치단체 결산 절차라고 보시면 되는데 결산 절차의 결산검사를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감사원에 해당되는 기구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방감사원 이런 게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결산검사를 누가 하느냐? 국가는 이제 감사원이 하는데 지방은 누가 하느냐? 이렇게 이제 명확한 그 감사 기구가 없다 보니까 여기는 이제 결산검사라는 제도를 두면서 이제 그 결산검사를 하는 사람들을 이제 뽑아요. 그때마다. 뭐 세무사도 뽑히고, 뭐 회계사도 뽑히고 해서 이제 뽑혀가지고 그분들이 결산검사를 하시죠. 그리고 이제 결산의견서를 첨부해서 이제 의회 승인 신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산검사는
국가의 감사원의 역할하는 이제 어떤 프로세스고 버추얼 조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결산 관련 법령은 지방회계법,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법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도 국가회계법이 있었고 국가재정법이 있었죠. 그래서 지방도 국가를 보니까 결산, 회계 이런 부분들이 회계법과 재정법이 나뉘어 있네. 그러면 우리도 좀 나눌까? 이렇게 해서 이제 나누게 됐습니다. 물론 이제 복식부기 도입은 지방이 이제 빨리 국가보다 이제 먼저 되긴 했지만 법령 정비는 이제 국가회계법, 국가재정법의 체계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이제 지방이 들어오게 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방회계법은 이제 회계 및 자원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요. 그럼 회계에 당연히 들어가겠죠. 자원관리. 그래서 회계처리 기준, 결산, 수입, 지출, 현금, 유가증권, 회계 관계 공무원 등 그러니까 회계의 업무를 수행하시는 공무원분들에 대한 규정들이 있고 예산결산과 재무결산이 이제 국가회계와 이제 동일하게 들어있다. 세입세출액 결산은 집행 결과를 종합하여 작성한다. 재무결산은 회계 기준에 따라 작성하고 공인회계사 검토 보고를 첨부한다. 그러니까 이게 국가와 다른 것은 이제 운영 규모가 일정 이상인 민간 기금만 그 감사인의 감사를 받도록 한 그런 국가와 달리 이제 지방은 공인회계사의 검토 보고서를 첨부합니다. 그러니까 어슈어런스 인증의 수준이 낮기 때문에 이게 감사의 수준은 아니지만 이제 검토 보고서를 받도록 해서 뭔가 이제 결산 검사의 어떤 그러니까 약간의 전문성 이 부분을 좀 그 커버하기 위한 발생주의에 대해서 잘 하시는 분이 안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결산검사위원으로 그것들을 이제 커버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제 공인회계사의 검토 보고서를 첨부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재정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관한 기본 원칙이고 지방재보조금, 교부금, 예산, 재정분석 공개, 채권과 부채관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들어있는데 결산과 관련된 조항은 59조 60조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이 이제 별도로 있는데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조직, 운영, 국가와의 기본적인 관계를 규정하는 이런 법인데 이제 그 결산 관련 그 조항은 134조에 출납회사의 80일 이내에 결산서를 검사의견서를 첨부해서 이제 결산검사위원들이 이제 검사의견서를 내는 거죠. 그래서 검사의견서를 첨부해서 지방의회 승인을 받는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지방자치단체의 결산 보고서의 양식은 어떠냐? 양식은 어떨까요? 양식은 이제 국가와 이제 동일한 거죠. 국가와 동일한 이제 국가와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결산개요는 이제 결산서의 요약 서류죠. 그래서 세입세출 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의 요약이 들어간다. 그리고 이제 결산서의 체계는 예산결산과 재무결산이 이제 같이 들어있다. 세입세출 결산과 재무제표 결산이 있고, 그리고 이제 성과보고서 항상 짝이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제가 이제 국가의 발생주의가 도입된 것은 결국 효율적인 예산의 사용이고, 효율적인 예산의 사용은 결국 어떤 그 성과지표와 투입된 원가를 비교하는 방법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이제 그것들이 이제 지방에도 이제 도입이 돼서 운영이 되는 겁니다. 결산서 첨부 서류는 약간 뭐 이제 좀 다른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뭐 공유재산 증감비 현직 보고서, 물품 증감비 현직 보고서, 뭐 이런 것들은 좀 봐오던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첨부서로 되어 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와 국가의 재무결산 절차를 한번 비교를 해보자 하는 겁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이제 일반에게, 기타 특별에게 기금, 여기까지는 다 그 예산의 어떤
포함된 회계를 배웠던 그거하고 이제 동일하죠. 일반회계는 뭐였어요? 뭐 특별하게 이제 뭐 일반회계는 뭐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각 그 부처의 이제 설립 목적에 따라서 수행하는 그런 회계가 이제 하나가 다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일반회계고, 그리고 특별회계는 뭔가 특별한 목적에 따라서 그 재원과 지출을 이제 정해야 될 게 있으면 법령에 따라서 특별회계를 만든다고 했고, 여기 이제 공기업 특별회계가 있어요. 공기업 특별. 그러니까 공기업 특별회계가 있어서 우리 이제 기업 특별회계, 국가의 기업 특별회계가 이제 유사한데 여기 이제 기업 특별회계가 빠졌네요. 이제 여기는 이제 그 기금까지로 끊고 이제 공공기관의 제외입니다. 그러니까 공공기관은 국가의 범위는 아니죠. 그러니까 공공기관이 기금을 관리하는 이제 민간기금을 관리하는 주체는 돼 있지만 공공기관이 국가의 회계 범위로 들어오지 않아요. 근데 여기는 이제 공기업을 특별회계로 해서 이제 들어오게 되는 이제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 일부가 이제 지방자치단체는 이제 포함이 된다. 이게 좀 특별합니다. 그리고 유형별 회계 시체를 통합한다. 이게 이제 좀 다른 거고요.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회계 이렇게 이제 또 따로 이제 회계별로 이제 그 열이 생기는 이제 재무지표 양식을 보면 회계별로 열이 생기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인회계사의 검토, 검사인의 결산검사, 지방위원회 승인, 이게 이제 감사원의 검사, 대통령의 승인, 국회의 심의 의결, 이제 이런 절차와 좀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공기업 특별회계가 들어온다. 그리고 유형별 회계시체 통합된, 그러니까 뭐 양식을 보여드리겠지만 그 이제 컬럼이 이제 다 이제 회계별로 있어서 그걸 통합하는 통합열이 또 하나 있고 이런 식의 이제 재무제표 양식입니다. 자, 그럼 재무제표를 보겠습니다. 재무제표 종류, 재정상태표, 운용표, 순자산 변동표, 현금흐름표, 필보충, 구성명세 이렇게 있습니다. 주석도 있고요. 그러니까 국가는 이제 내년부터 필보충은 없어졌는데 이제 지방은 아직 있고요. 그래서 재정상태표, 재정운용표, 순자산 변동표, 현금흐름표, 주석 다 동일합니다. 네, 동일하고 여기는 이제 경상 투자 재무 활동으로 현금의 변동을 보여주는 현금흐름표를 작성하도록 규정은 돼 있는데 작성이 유예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고서 양식이 있고 보고하는 체계로 들어왔어요. 재무보고 체계는 들어왔는데 이거를 막상 만들려고 이제 시행하진 않았습니다. 유예가 되어 있는 그런 상태이고요. 재정용표는 일정 기간 동안의 사업 원가, 회수된 원가 정보를 포함한 재정 성과를 나타내는 그런 표이고, 성질별 재정운용표가 있어요. 성질별 재정운용표는 이제 필보충에 이렇게 응시한다. 그러니까 기능별이냐 이제 성질별이 있는데 결국 이제 기능별이라고 하는 것은 원가 집계하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기능별인데 성질별은 각 계정 과목별로 이제 집계해서 보여주는 그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정상태표는 특정 시점, 여기는 일정 기간에 비해서 특정 시점이죠. 이거는 국가와 동일합니다. 특정 시점에 재정 상태, 자산, 부채, 밸런스 차단, 내신, 이제 순자산이 있을 거고 자산과 부채의 내역, 그 상호관계를 체계적으로 나타냄으로써 실질적인 공공 서비스의 공급 능력, 포텐셜, 역량 이런 거를 이제 보여주는 거죠. 자, 재정 상태표와 재정 운용표는 연계가 된다. 결국 이제 수익과 비용의 결과, 재정 운용 결과가 순자산이 차곡차곡 쌓이는 이런 항목이죠.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체계는 국가와 동일하다라고 되어 있고, 이제 이거는 이제 복식부기 형식을 좀 구조화시킨 겁니다. 그래서 거래 이중성이다. 그러니까 거래 항상 복식부기는 차변 대변으로 이제 기록을 하고, 왜냐 거래가 이게 원인과 결과가 있는 이중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 자산 비용은 이쪽에, 부채 수익은 이쪽에. 대차 평균 원리에 따라서 모든 경제적 사건은 차변합계와 대변합계가 동일하게 기록된다. 이거는 국가에서도 또 기업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다음에 이제 재정상태표를 보면 여기는 아직 유동, 투자 이런 이제 유동이 이제 들어있습니다. 유동, 비유동법이 남아 있는 거죠. 국가도 이제 동일한 책이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부터는 이제 금융자산 그리고 다른 이제 일반 유형자산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는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 유형자산, 여기는 주민 편의시설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지방자치단체는 이제 주민 밀접형인 거죠. 그러니까 국가는 이제 국민까지 내려가는 데까지 공공기관이 끼어 있어서 바로 이제 내려가는 경우는 또 많이 없어요. 근데 여기는 이제 바로 이제 주민들에게 이제 밀접형으로 이제 그 서비스를 제공하니까 주민 편의시설 이렇게 있는 경우가 이제 많습니다. 그래서 주민 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기타 비유동자산 그래서 자산 총계가 되고요. 유동부채, 장기치, 차입부채, 차입부채죠. 그러니까 만기가 있고 어떤 특정 금융기관 그리고 기타 기관에서 이제 빌린 그런 부채들입니다. 기타 비유동부채, 부채 총계. 그리고 이제 순자산이 다른 거죠. 순자산은 국가로 치면 기본 순자산, 적립금융 잉여금, 조정 항목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이제 그거는 이제 기업의 일반적인 그런 자본의 분류를 차용한 거고 벤치마크한 거고 지방은 고정, 특정, 일반 수정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순자산의 어떤 분류 방법이 어떤 게 맞는 것이냐 사실 모르죠. 왜냐하면 순자산은 자산에서 부채를 뺀 이제 잔여 지분이고 그게 어떤 그 정보 이용 목적이냐에 따라서 이제 순자를 분류해내는 거기 때문에 어떤 게 맞느냐인 거는 뭐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비영리 쪽은 이렇게 고정, 특정, 일반 순자산으로 나누는 게 맞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산과 부채의 어떤 그 잔액인 순자산이 이게 다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건가? 거죠. 순자산이 다 임의로 재정활동에 다시 투여될 수도 있는 거야? 라고 했을 때 그렇지 않은 것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고정순자, 특정순자, 일반순자 이렇게 이제 나눠서 순자산의 어떤 그 사용 제한, 그런 특징 이런 것들을 좀 그룹화해서 나누면서 순자산 이렇게 있지만 그 중에서 우리가 쓸 수 있는 건 이것밖에 안 돼요. 이거예요. 이렇게 좀 알려주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는 더 유용한 정보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류가 이제 맞다고 생각하는데 다시 돌아가서 그게 뭐가 맞다는 거는 정답은 없어요. 국가가 기본 순자산, 적립금융 잉여금, 순자산 조정하고 이렇게 나누는 것처럼 그렇게 해도 결정자 또는 정보 이용자들이 그걸 가지고 충분히 해석해내고 의미 있는 정보로 생각하면 이제 그게 맞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재정상태표를 사용 가능한 자산을 얼마나 보유하고 있느냐, 상환해야 될 부채가 얼마냐, 그리고 우리 자치단체 순자산 얼마냐를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자산이 부채보다 많은 경우, 순자산이 생기는 경우는 건전한 재정이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고, 자산보다 부채가 많아 교수이다. 재정이 악화되고 있네. 이렇게 이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제 전체적인 그 재무제표 체계를 제가 쭉 이렇게 설명드리는 거는 국가에서도 다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짠 하고 다시 나타날까요? 네, 잘 듣고 계시죠? 그래서 유사하기 때문에 개혁적으로 이제 쭉 설명해 나가고 있습니다. 재정운용표의 의미, 이제 사업순원가 똑같아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정부는 쓰는 조직이에요. 그게 중앙정부든 지방정부든. 우리는 지금 지방정부, 자치단체 재무제표 보고 있죠? 똑같아요. 그러니까 쓰는 조직이기 때문에
원가를 집계해서 어디다 썼어를 보고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 이제 사업 수익을 차감해서 사업 순원가를 이제 보고하는 체계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교환 비교환이 이제 개념이 있는 거죠. 교환이다 사업 수익. 그리고 이제 관리 운영비, 비변 비용, 비변 수익. 비변 비용은 이제 이게 비용의 집계표이니까 당연히 더하겠죠. 빼고 그래서 재정용 순원가 여기는 일반 수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의 비교환 수익 등은 이제 일반 수익으로 되어 있죠. 일반 수익, 재정용 결과. 이렇게 보면 색깔로 이렇게 매칭이 되어 있죠. 사업 순원가, 재정용 순원가, 일반 수익, 재정용 결과. 한번 읽어보시죠. 네, 사업 총원가, 총원가죠. 총원가. 직접 원가, 간접 원가. 직접 원가는 추정이 가능한 거고, 간접 원가는 배부 기준에 따라 배분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업 총원가를 사업 수익, 보조금 수익, 서비스금 수익 이런 이제 사업 수익이 있는데 그런 사업 수익을 차감한 순원가는 얼마인가? 차감한 게 이제 집계하는 거고. 그리고 사업순원가에서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원가, 관료연비, 그리고 이제 비밀무이나 수익을 가감한 그런 순원가는 얼마인가, 재정용 순원가. 그래서 비교한 거래 수익으로부터 외부 투구 수익은 얼마인가. 그러니까 직접 조달 그리고 이제 전체 그 주민에게 이제 조달한 재원을 나눠가지고 교환과 비용과 이렇게 나눈 거죠. 그래서 마지막 바텀 라인은 특정 회계연도 동안 지자체가 이제 살림을 이루는 결과는 얼마인지 이제 바텀 라인을 하는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정부 조직은 국가든 지방이든 영리기업과 달리 이제 주민 삶의 질 향상이 중요하고 그래서 표시 방법도 수익 마이너스 비용, 이익을 측정하는 게 아니고 비용 마이너스 수익으로 해서 원가를 집계하는 그런 표이다. 자, 재무제표 이해할 때 이제 요 개별법 재산 항상 이제 이렇게 개별법 재산을 놔두는 이유는 그러니까 예산 결산이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요 예산 결산과 항상 이제 재무 결산과 비교를 통해서 듀얼 시스템을 이해가는 이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은 현금과 예금, 지방채권, 공유재산 물품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국가도 공유재산 물품, 뭐 채권을 가질 수도 있고 투자 자산으로 국고금과 이제 현금을 가질 수도 있고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이제 개별법상 재산을 가지고 이제 기록하고 보고하고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재무 회계에서 유동, 투자, 일반 유형 자산, 주인 편의시설, 사익변실, 무형 자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쭉 이렇게 뭔가 연결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다 있었고 그런 것도 이제 연결시켜 나가는 거다. 여기 이제 떨어져 있는 거는 여기 없지만 이제 건설 중인 자산이나 그러니까 아직 등기돼서 뭐 공유재산이나 이렇게 그 등재되지 않은 그런 자산이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이제 지자체가 통제하고 있는 그런 그 자산들은 이제 건설 중인 자산으로 할 수 있는 거죠. 미수금, 채권, 발생주의 미수 이런 것들은 이제 추가적으로 들어올 수 있다. 그리고 채무와 이제 부채 이거는 이제 국가에서도 이제 말씀을 드렸었고 제가 이제 다음 시간에 또 온라인 강의를 이제 들어드리는데 그 온라인 강의에서도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국가가 생각한 채무는 언제 갚을 거야? 또는 이자율이 얼마야? 이런 것들이 이제 명확하게 계약상 규정이 되어 있는 이런 것들이 이제 채무인 거죠. 그리고 부채는 이제 그런 것들을 더 넘어서 지출의 가능성이 이제 매우 높은 경우 이런 경우도 이제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약간 다르다. 뭐 채무 부담이
이제 채무를 부담하는 그런 계약 행위들이 실제 계약만 되어 있으면 이제 지출 의무가 미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부채에 들어오지 않는, 이제 어떤 어느 정도 이제 그 용역을 제공받고 뭐 검수가 끝났다거나 이렇게 해서 지출 의무가 확정이 되면 이제 미적금 되는 이런 상태로 이제 되는 거고요. 뭐 지방세 차입금은 이제 양쪽의 채무와 부채의 영역은 동일하고, 그리고 유출이 예상되는 부채는 이제 이런 충당 부채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발생주의 부채로 한다. 그래서 기간 경과성 부채, 시기나 금액은 불확실하지만 지출 가능성이 높은 충당 부채, 이런 것들을 포함시켜서 부채를 쌓아둠으로써 장기적인 재정 관점에서 밸런스, 재정 안정을 유도하겠다. 그러니까 결산서에서 아까 좋은 결산서, 나쁜 결산서 이렇게 나눴잖아요. 좋은 결산서? 어디 있었죠? 이렇게. 건전 재정, 자산이 부채보다 많은. 안 좋은 재정, 자산보다 부채가 많은.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자산 부채를 잘 이제 측정하면, 그 부채도 이렇게 기존의 그 예산을 위해서 결산하던 그런 채무 말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그런 애들까지 부채로 잡아서 보호를 해주면 뭔가 밸런스 측면에서 좀 더 폭넓은 정보가 제공이 될 거다라는 겁니다. 다음은 재무제표 분석 시 유의사항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아까 이제 각 회계가 이렇게 열별로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열이 많아요. 그러니까 국가는 이것만 있죠. 이게 없어요. 왜냐면 이것들 다 통합해서 이것만 보고 하니까. 예. 근데 지방자치단체는 일반의 기타 특별 기금, 지방공기업, 내부거래가 있겠죠. 이런 것들을 다 조정해서 계획을 내는데 이것들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네, 매우 복잡한 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저렇게 이제 하면 각 회계별로 어떻게 이제 자산 구성이 되어 있는지는 사실 국가보다 많은 정보가 들어가 있긴 하죠. 국가는 사실 그 개의 열만 있기 때문에 이제 그게 이제 일반회계나 기타 특별회 기금이 어떻게 포함이 되어 있고 그게 어떻게 내부거래가 제도되어 있고 이런 전체적인 그 정보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토지에는 토지가 있어요. 토지라는 이제 자산의 분류가 있죠. 자산 유형이 있어요. 토지가 있어요. 어디 몇 번지 이런 토지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어떻게 쓰이느냐, 사용 목적에 따라서 재무상태표의 계정과 분류가 다르다. 그래서 토지가 청사토지다. 청사토지는 청사라는 게 어떤 목적으로 있지? 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청사? 주민들에게 일반적인 공공서비스 제공하기 위해서 있다. 그러면 일반 유형자산인 거죠. 그럼 청사에 부수되는 토지도 이제 일반 유형자산이 이제 되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주민 편의 시설이 있다. 도서관이 있다. 그럼 도서관은 어떤 시설이냐? 주민을 위한 시설이죠. 가서 책을 볼 수 있는 그런 주민 편의 시설입니다. 그래서 주민 편의 시설인 그 시설에 부수된 토지이기 때문에 주민 편의 시설. 밑에 회계 과목은 도서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로 토지. 도로는 이제 국가에서 말씀드렸죠. 사회기반 시설. 대규모로 투자해서 오랫동안 장기간 쓰고 네트워크 자산이 도로, 철도, 하천, 항만 이런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지자체도 있다. 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산은 사용 목적에 따라서 이제 일반 유형 자산, 주민 편의 시설, 사회 기반 시설로 구분된다. 주민 편의 시설은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1년 이상 반복적 또는 계속적으로 사용된 자산으로서 도서관, 주차장, 공원, 박물관, 미술관 이런 것들을 말한다. 딱 봐도 주민들을 위한 시설이구나 이런 느낌이 있죠. 자, 사회 기반 시설은
국가의 사기기반 시설과 회사입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네, 이거 보시나요? 이제 사기기반 시설은 초기에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고 파급 효과가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는 지역사회 기반적인 자산으로서 도로, 도시철도, 상수도시설, 상수도시설이 있는 거죠. 수질정화시설, 하천부속시설 등입니다. 자, 평가는 사기기반 시설 중 유지보수를 통해서 현상이 유지되는 도로, 도시철도, 하천부속시설 등은 강가상각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유지보수에 투입되는 비용과 강가상각을 하지 아니한 이유를 주소 공시한다. 그러니까 강가상각 대상에서 제외한다. 강가상각을 하지 않는다. 그런 이유를 주소 공시한다. 그러니까 블라블라한 거죠. 여기는 우리가 열심히 유지보수를 해서 서비스 잠재력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쓰겠죠. 그리고 사회기반 시설에 대한 사용수익과 사회기반 시설을 받고 지자체가 받고 수익권만 준 그런 경우 국가는 어떻게 해요? 해당 자산의 차감원고, 지자체도 해당 자산의 차감원고 표시한다. 그리고 재평가는 좀 다르다. 또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는 장기투자증권을 공기업에 대한 장기투자 목적으로 소유한 주식 및 채권액과 민간 공동투자기업에 대한 투자기로 정의하고 회계처리 복잡성을 고려해 지도관권을 평가하고 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어떤 지자체와 국가와의 또 큰 차이는 신뢰성, 정보의 신뢰성을 중시하느냐, 목적 적합성을 중시하느냐, 이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신뢰성이다. 그럼 신뢰성 가장 신뢰할 만한 거는 취득원가가 가장 신뢰하죠. 그러니까 취득원가를 계속 밀고 나갈 거냐, 아니 목적 적합한 재무제표를 만들기 위해서 재평가를 할 거냐, 평가를 계속 해나갈 거냐, 이 부분인데 지자체는 이제 어떤 신뢰성을 더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순자산.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다음 시간은 이제 국가재무제표 2023년도 국가재무제표 중에서 재무상태표를 분석해 드리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주에, 그러니까 11월 18일 온라인 강의하고 이제 25일이 되겠죠. 25일에 이제 오프라인で다시 만날 때 이제 지자체 회계를 이제 마무리 지을 텐데, 그때 이제 순자산의 고정순자산, 특정순자산, 일반순자산 계산하는 법을 같이 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이 저는 또 굉장히 이제 분류해 나가는 게 이제 계산 문제이기 때문에 또 시험에 나올 가능성도 매우 높다라고 보고 있어서 이 순자산의 분류 부분을 또 시험에 계속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또 같이 문제를 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론적인 거는 이제 오늘 배우는데, 고정순자, 고정이 뭐냐? 고정.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영어로 말하면 fixed asset을 그냥 보이는 그 단어들 그대로 이제 쓴 건데, 이런 거죠. 이게 자산화된, 그러니까 오래 사용될 수 있는 그런 자산입니다. 일반 유용자산, 주민 편의 시산, 사회 기반 시산, 무용자산들이 포함되고요. 여기까지 뭐야? 여기까지가 자산이죠. 자산. 순자산이 뭐예요? 자산에서 부채를 뺀 네레셋이죠. 그러니까 요거 자산 빼기 관련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산, 부채. 이거는 이제 우리 이제 기업으로 치면 특정 차익, 그러니까 자산의 이제 꼬리표가 달려 있는 차익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일반 유형자 주민 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투자액을 이제 놓고 그리고 차입금을 차감하면서 그 순자산을 이제 구성한다. 그러니까 자산과 부채를 매칭시키는 거예요. 아, 요거는 자본화된 픽스드 에셋에 관련된 자산을 그룹핑하고 그와 관련된 차입금을 그룹핑해서 순자산을 만들어주는 이제 그런 방법인 거죠. 그래서 일반 유형자산, 주인 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무형자산에 들어간다는 게 이제 주요점이고, 투자행위를 선정에 있어서는 관련 감가상각 누계를 차감한 장부가에 기준한다. 그러니까 여기 당연하겠죠. 왜냐하면 순자산을 계산해야 되니까 순자산에 포함되는 그 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장부가액은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이 차감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차감된 금액이 될 거다. 그리고 관련된 차입금은 장기차입금, 유동성 장기차입금, 지방채증권, 유동성 지방채증권 이렇게 이제 뭐 장단기 구분 없이 다 이제 집계가 되는 거고, 금융리스 부채, 연봉매입채무인 장기미지급금. 그러니까 요거를 뭐 이제 뭐 취득할 때 대금은 장기로 이제 지급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제 그 미지급금을 전체적으로 합쳐서 장기 미지급금을 줄 텐데 그런 거 다 이제 포함된다. 그래서 이 자산과 관련된 부채를 다 모은다. 그러니까 결국 그 고정 자산, 픽스드 에셋을 모으고 그와 관련된 부채를 모으면 이제 자녀 이제 재산이 생기는 거죠. 순자산이. 특정 순자산. 특정 순자산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해 운용 목적이 공공 서비스 제공 이외로 제한되어 있는 순자산으로 고정 순자산을 지낸다. 뭐 말이 좀 어려운데요. 그러니까 지자체의 경우 채무 상환 목적으로 적립하는 감채기금. 그러니까 뭔가 특정 목적에 따라서 이제 있는 그런 회계가 있겠죠. 그러니까 어떤 기금은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제 만들어진 그런 회계 실체이고, 그런 특정 목적이 있는 회계 실체. 그래서 그런 기금의 원금이 사용처가 딱 분명히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걸 막 일반 재원으로 쓸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특정하게 사용되는 특정 목적으로 사용되는 그런 이제 회계 실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별도로 묶어서 자산과 부채를 매칭시켜서 순자산을 이제 뽑아내자. 이제 이런 거고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이 이제 기금입니다. 기금. 그래서 이제 기금이 대부분 특정 순자산을 이루는 회계 실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대한 오류, 회계 정책의 변경. 이것도 이제 잠깐 읽어보시죠. 뭐 이거는 지난번에 이제 제가 설명드렸던 그것과 유사합니다. 누적 손익을 만들어서 기초의 보고 금액을 이제 가감하는 그런 형식이 되겠죠. 중대한 오류가 발생한 회계연도에 지정상태를 순자산에 반영하고 관련된 계정자는 수정한다. 이 경우 비교 재무지표 작성할 때는 중대한 오류 영향을 받는 회계기간의 재무지표로 다시 작성한다. 회계정책의 변경. 회계정책의 변경에 따르면 비교 표시된 직전 회계연도의 순자산, 기초금액 및 기타 대응 부분의 산업회계체 처음부터 적용된 기점을 추정한다. 다만 회계정책의 변경에 따른 누적 효과를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회계정책의 변경에 따른 영향을 해당 회계연도와 그 회계연도 후에 기간에 반영할 수 있다.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이제 회계 제도, 전체적으로 회계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쭉 설명을 해드렸고요. 이제 남은 시간 뭘 할 거냐면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 운영규정 해설을 보고, 그러니까 요게 이제 사실 어디에 있냐면, 볼까요? 자 보면 네. 여기 있죠? 네. 여기 보시면 이제 지방자치단체 복식부기 재무회계 운영 규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가 지금 가지고 있고, 요게 이제 이렇게 그 행정규칙으로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첨부 파일 이렇게 내려보시면 여기 있어요. 그래서 내려보시면 파일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복식부기 재무회계 운영 규정, 훈령, 행정안전부 훈령 제267호 2023년 1월 1일 시행했다.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제1장 지방자치단체 복식부기 재무회계 운영 총설, 개요, 의의, 이해, 주체, 총론, 이렇게 있고, 이거는 이제 아까 제가 제도 설명할 때 했던 거, 그런 것들이 이제 글로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클래스에서 또 올려드리겠지만 이제 다운받으셔가지고 읽어보셔도 되죠. 그럼 재무제표 발생주에 이제 재무제표 복식부의 재무제표 어떻게 되냐, 자산부채, 순자산, 수익비용 이 5가지 요소 나오고, 그리고 재정상태표 계정 과목, 유동투자, 일반 주민, 사회 기타 비용량, 유동부채, 장기채 부채 이렇게 돼 있고, 기타 비용부채, 순자산, 재정운용표는 수익은 자체조달 수익도 있고 정보 이전 수익, 기타 수익, 비용의 부수 이렇게 돼 있다. 원가 계산이 이런 거다. 순자산 변동표는 이렇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어떤 그 수입 지출 거래, 그러니까 실제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어나는 그런 예산 거래들을 기초로 복식부기를 적용해서 이제 그 설명을 드린 거죠. 제가 그 예산과 회계 연계, 재무회계 연계에서 이제 중간중간 설명드렸던 디브레인 시스템에서 각각의 업무 프로세스 단에서 어떻게 이제 회계 처리가 자동으로 이루어지는지 그런 것들을 설명하는 것과 이제 유사합니다. 근데 요거를 이제 설명을 드리는데, 이제 자료는 제가 올려드릴 거지만, 이제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 운영규정 해설이라는 자료를 쓸 거예요. 이거는 이제 허웅 회계사님이라고 또 그 국가회계 대가가 계세요. 그래서 이제 그 회계사님이 지방자치단체 검토를 수행하는 이제 회계사분들의 이제 보수 교육이 있어요. 매 연말쯤 되면 이제 보수 교육 받고 나서 이제 검토 업무에 참여하시는데, 거기 이제 사용했던 교재를 지금 활용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허웅 회계사님 대신 자료를 가지고 쓴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그 운영규정 해설인데, 자, 개요 이렇게 이제 되어 있다. 개요다. 말씀드렸지만 이제 개요 쪽 부분은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전체적으로 이제 제가 설명드렸던 그런 제도에 대한 이해가 이제 다시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한번 간략하게 이제 보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정보회계 특성, 회계 책임성, 어카운터빌리티, 회계 책임성. 그러니까 회계 책임성이라는 거는 그 회계에 대해서, 회계가 뭐라고 해요? 기록하고 보고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록하고 보고하는 어떤 책임을 책임의식을 갖고 기록하고 보고해야 되는 거.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하지 않고, 주민을 생각하지도 않고, 또는 국가가 국민을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기록하고 보고한다. 그게 아니고 잘 보고하고 효율적으로 잘
쓰고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한다 이거죠. 그럼 회계 책임은 내가 그 국민이나 주민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내가 책임을 다해서 보고한다. 그래서 그 보시면 지방자치단체 지원보고는 직간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정보 이용자가 지방자치단체의 공공회계 책임 이행 여부를 평가하는 데 필요한 아래의 정보 제공을 목적한다. 재보고 책임, 기간의 형평성. 그러니까 기간 간의 형평성이 굉장히 계속 이제 이야기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세대 간의 부의 이전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현 세대가 재원을 운용할 때 부채를 많이 일으키면서 이제 뭐 예산으로 치면 채무죠. 채무를 많이 일으켜서 국가를 운영한다.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운영한다. 그러면 그 부담은 다 미래 세대에게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기간 간의 형평성 이런 것들을 이제 잘 따져봐야 된다라는 거고요. 수탁관리 책임은 이제 이거는 정부 게 아닌 거예요. 정부 게 뭐 지자체나 국가 게 아니고 내가 잠시 맡고 있는 거죠. 그럼 내가 잠시 맡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책임을 다해서 잘 관리할 책임이 있다. 그러면 잘 관리한다? 그냥 잘한다가 아니고 그게 예산과 법령을 지켜서 이제 한다. 기업회계 기준과 지방회계 기준의 비교죠. 적용 대상은 모든 영리기업이다. 지방회계 기준은 지방자치단체다. 근거법령이 있다. 이해관계자는 기업을 둘러싼 이해관계자, 주주채권자, 투자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지방회계 기준은 지역 주민과 지방회. 재무적 종류는 이렇게 되어 있다. 현금 흐름표는 작성이 유예되어 있다. 수익비용 대응 원칙. 여기는 약간 이제 대응이라고 하기보다는 이제 그냥 산출해낸다 이런 거. 그러니까 그 결국 이익을 잘 이렇게 만들어내려면 기간 간의 어떤 수익 비용 매칭을 굉장히 이제 중요시 여기는데 기업은 이제 그렇게까지 확실하게 할 수는 없다라는 측면입니다. 그러니까 비적용보다는 완전하게 적용하지는 못한다. 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산은 뭐 처분 가능하지만 처분이 제한되는 경우입니다. 뭐 도로 뭐 처분할 수가 없죠. 자본 또는 순자산 개념은 주주 지분이고 순자산은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자녀 지분이다. 그리고 자본을 어떻게 분류해내느냐? 자본금, 자본이용. 요거는 이제 주주와의 거래죠. 그리고 기타 포괄손익의 이익, 그러니까 기업의 활동의 결과, 조정 이렇게 있는 건데 이 구조를 국가도 그렇게 따왔다.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지방의 기준은 고정, 특정, 일반이다. 공통점은 외부 이해관계자에게 이해하기 쉬운 정보를 제공할 책임이 존재한다. 자, 발생주의 복식부기 지방회계제도의 규정체계 블라블라 돼 있고요. 도입 근거 있습니다. 도입 근거는 뭐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계 개편에 관한 특별법 이렇게 돼 있습니다. 뭐 이렇게 돼 있는데 뭐 지방회계법에 이제 그 관련된 규정이 지금 모여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법, 시행령, 규칙, 운영 규정. 이제 운영 규정은 마치 이제 그 우리 국가의 예규처럼 그런 것들이 모아놓은 거죠. 그래서 지방회계법은 지방자치단체 회계 기준과 결산서 작성및 제출 등. 지방회계법 시행령은 결산서 및 결산서 첨부서류 작성과 제출, 공인회계 재무제표 검토 등. 규칙은 이제 기준인 거죠. 국가회계 기준과 유사한 그런 기준입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복식부기 재무회계 운영 규정은 회계 처리, COA, Chart of Account, 그러니까 계정과목 체계 이런 것들을 설명하고 그리고 이제 결산 조정사 그리고 원가 계산 그리고 재무지표 검토 기준 이런 것들. 그러니까 국가와 달리 이제 그 지방은 재무제표를 공인회계사 검토를 받는다고 했죠. 그러니까 검토 기준이
이제 별도로 있는 차이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회계 기준에 관한 규칙. 지방자치단체 회계 기준에 관한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적 사건을 측정하고 기록, 분석, 보고한 절차와 제반 사항을 규율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령으로 규정한다. 지자체회계에서 예산집행 결과를 회계처리해서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는 지방회계 기준에 의해 제반사항을 처리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방회계 기준을 잘 따라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방회계 기준에 의해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회계보고를 실시함으로써 그렇게 함으로써 정보이해 가능성을 높일 뿐 아니라 자의성과 정보 왜곡을 방지해서 유사한 조직 간의 비용을 섭니다. 이제 이런 게 이제 지방은 좀 특이한 거죠. 유사한 조직 간의 비교하는 거. 그러니까 비교할 때가 있는 거예요. 국가는 물론 이제 뭐 교육부, 국토교통부, 뭐 행정안전부 여러 가지 부처가 있지만 사실 비교에 매우 어려워요. 왜냐? 다른 일들을 하고 있고 다른 사업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 자체를 비교하기가 어렵죠. 근데 이제 뭔가 구, 시, 도, 뭐 이렇게 그 자치단체별로 이제 재무제표가 나오는데 그러면 내가 비교해 볼 수 있는 거죠. 우리 뭐 살고 있는 구와 이제 다른 구의 뭐 재정 상태도 비교해 볼 수 있고 뭐 재정 운용 결과도 한번 비교해 볼 수 있고 이제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비교가 가능하다. 이게 좀 더 와닿는 이제 그런 재무제표일 수 있습니다. 지방회계 기준의 목적, 지역 주민에 대한 회계 책임성, 회계 책임도 계속 나온 거죠. 재정 투명성을 제고하는 목적으로 하며 회계 처리 및, 그러니까 지방회계 기준이니까 회계 처리 및 재무구를 위한 통일성, 객관성. 객관성이라고 하는 건 딱 이렇게 기준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명확한 거죠. 그게 객관성인 겁니다. 누가 뭐라 할 수 없어요. 주관적인 판단이 아닌 기준에 있는 것대로 하는 거죠. 그래서 의사결정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서 재정 투명성과 공공책임성을 제고시키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했다. 지방회계 기준의 적용 범위. 자, 지방자치단체 적용하는 거죠. 광역, 기초자치단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방자치단체 회계 기준에 관한 규칙을 보면 제1장 총칙부터 제2장 재무제표, 제3장 재정상태표, 제4장 재정운용표, 5장 현금흐름표, 6장 순자산변동표, 제7장 추석, 제8장 자산부채 평가. 여기는 이제 지자체는 자산부채 평가가 이제 뒤로 이제 빠져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각각의 이제 내용이 어떤 것들인지 한번 쭉 훑어보시죠. 네, 총칙은 총칙스러운 거죠. 일반 원칙들이 나와 있고, 재무제표 구성, 종류, 재정상태표, 의미, 그리고 어떤 구성 요소가 있는지, 운용표 의미, 어떤 구성 요소가 있는지, 현금표 의미, 어떤 구성 요소가 있는지. 근데 현재 조율 중이다. 순자산 변동표 의미, 구성 요소, 각 재무제표에 이제 설명 요소가 들어있는 주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운영 규정이 새로 이제 나와서 2023년도에 나왔다고 했죠. 기존 운영 규정이 문제점이었습니다. 기존 운영 규정은 최초 제정식부터 단기적으로 작성되었고 10년 동안 전문적인 개편 작업이 없었다. 그러니까 누더기였다.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이거를 업무 프로세스에 맞춰 재배치했다.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했다. 그러니까 뭔가 체계적이다 라는 걸 보여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쫙 이렇게 이제 그 전체적인 프로세스에 따라서 일련의 어떤 그런 재배치가 있었다. 그리고 이제 종합적 설명을 한다. 뭐 같은 내용의 우정 규정, 본문, COA 해설, 기준 및 준칙 해설 이렇게 산만하게 있는 것을 이제 하나의 회계 사건 설명 시 관련 내용을 종합적으로 정리한다.
뭐 이건 뭐 열심히 잘 이렇게 좀 그 그룹핑해서 분류해냈다 이런 겁니다. 그 상충되는 부분이 전체적으로 수정이 됐다. 그래서 새로운 복식부기 제목의 운영 규정 방향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설명을 드렸고, 그러니까 열심히 노력해서 이제 좀 체계적으로 작성한 거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독성을 정리시켰다. 그래서 레퍼런스 이제 참조하는 것도 이제 쉽게 할 수 있었고, 서술식으로 작성해서 이용자 가독성이 증대됐다. 회계 처리 일시도 상당 부분 추가했다. 그리고 뭔가 오류가 있는 건 수정했다. 불필요한 이론적 부분 삭제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만들었다. 그래서 그 업무 프로세스에 따라 운영 규정을 재편했고, 이제 단식부기 수입 지출고에 대해서 복식부기 방식 후 회계처리를 변환 과정 관련 개정 과목 해설은 2장에 설명하고, 결산보증상 그러니까 기준의 그 예산과 회계 연계해서 제가 설명했지만, 기준에 거래가 발생해서 이제 각각 예산과 관련된 기록, 예산 결산과 관련된 기록, 재무 결산과 관련된 기록, 이렇게 양쪽으로 기록되던 것들의 설명, 그리고 결산 조정상에서 설명, 이제 이렇게 재무지표에 대한 설명, 이렇게 나눠서 체계적으로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적인 사항이고 쭉 읽어보십시오. 이 체계대로 되어 있고, 이 체계를 제가 설명해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시간 되는 데까지 하고, 나머지는 이제 그 오프라인 강의 때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이제 원가 계산 준칙이 있고, 원가 계산이 중요한 그런 부분들입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모아놨습니다. 자산부채 평가는 뭐 대손충당금, 감가상각, 무형자산가, 사용수익권, 자산감액, 발행차금, 그러니까 액면가와 그 어떤 액면가와 유효이자율법에 따른 것이 이제 다른 경우에 차금이 설정되는 거죠. 퇴충, 현재가치 외화, 이런 자산부채 평가가 있다. 딱 봐도 뭐가 없어요? 뭐가 없어요? 공정가치 평가가 없는 거죠. 공정가치 평가. 말씀드렸지만 국가와 달리 지자체는 어떤 그 신뢰성, 목적 적합성보다 신뢰성을 좀 더 강조하는 그런 부분이다. 자, 거래를 분류합니다. 거래, 수입 거래, 지출 거래. 결국 이제 재원을 조달하고 재원을 써가면서 공공서비스 제공하고, 이제 두 쪽이니까 수입 거래는 세입에서 편성된 지방세, 세외 수입, 보조금, 지방채,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수입도 되고 자산감소도 부채 증가가 된다. 이거는 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게 복식부기의 어떤 그 거래 차명과 대별을 작성하고 자산부채를 이제 차명과 대별을 작성하면 이제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수입이 들어온다, 현금이 들어왔어. 그러면 그게 수익이거나 자산이 감소되거나 부채가 증가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이런 예산 거래가 있고, 예산의 거래는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건 아니지만 평가도 해야 되고, 감가상각 같은 평가도 해야 되고, 발생주의 절반 미수익도 계산해야 되고, 이런 예산 외 거래, 돈이 들어오고 나가진 않지만 뭔가 기록해서 보고해야 되는 그런 별도의 프로세스가 있다. 이제 이런 거죠. 그 재무회계 과목 총괄표 COA입니다. Chart of Accounts, 재무회계 과목 총괄표. 지방회계법 그리고 지방회계 기준의 제정에 따라 발생주의 복식부에 의한 회계 처리 시 사용할 표준화된 재무회계법. 그러니까 표준화시켜야 일관적이고 통일성 있게 이제 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이제 객관성을 강화시키는 거고, 이제 주차점,
주차장이 있어요. 주차장. 주차장을 이제 보고해야겠죠? 주차장을 보고했는데 어떻게 보고해? 이런 관계를 맺어가면서 이제 보고하는 거죠. 제일 상단에는 자산이야. 주차장은 자산이야. 이게 이제 나눠지면서 일반 유용 자산과 주민 편의 시설이 있을 수 있어. 그리고 일반 유용 자산은 토지와 임목, 그 주민 편의 시설, 도서원, 주차장이 있어. 이렇게 내려오면 이렇게 오는 거죠. 주차장 오는 거죠. 이렇게 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그 트리 구조, 페어런트 차일드 구조,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맺어가면서 이렇게 체계를 맺는, 그러니까 가장 상단에서부터 이렇게 차근차근 내려오는 분류 체계인 거죠. 여기는 주차장은 주차장 토지와 주차장 건물, 뭐 기계장치 이런 그 주차장에 부속되는 각종 자산이 있는 이런 체계로 나누어진다. 대분류는 블라블라, 중분류는 블라블라, 회계 과목 블라블라, 관리 과목 블라블라. 이거는 이제 뭐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체계를 글로 적은 거니까 한번 쭉 읽어보시죠. 그러니까 대분류는 가장 상단이다. 자산, 부채, 순자산, 수익, 비용. 그러니까 가장 상단으로 집계되는 과목이고, 이게 이제 그 복식부의 기본 요소인 거죠.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중분류는 이제 이 대분류를 따라서 이제 분화가 되는 거죠. 회계 과목은 이제,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 좀 더 낮은 단계로 이제 재무보고의 기본 단계가 되는 거고, 재무제표에 표시되는 공시 과목입니다. 관리 과목은 이제 회계 과목 상세한 정보 제공을 위해서 회계 처리할 때, 차변과 대변을 회계 처리할 때 사용되는 거고, 이제 이거는 이제 관리할 수 있는 과목이기 때문에 이제 특수성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부의 질의에서 행정안전부의 질의에서 초를 설정할 수 있다. 대분류 자산, 중분류 유동자산, 회계 과목, 이제 단기 대여금, 대손 충당금, 현재 가치 한차금, 뭐 재고자산 이렇게 있고, 관리 과목은 그 밑에 이제 이렇게 기록하고, 이렇게 세부적으로 이제 공시가 되면 공시 정보 양은 많아지지만 이제 너무 헷갈리는 거죠. 이제 정보 이용자는. 그렇기 때문에 그 윗 단계 이렇게 단기 대여금이나 재고자산 수준에서 설명을 해줍니다. 보고를 하는 거죠. 운영 규정은 이렇게 있다. 제2장 3절 방가로 위 10에 가면 여기에 있는 거다. 이제 회계처리 연계표, 이제 저널라이징 매핑 테이블, 뭐 이거 되게 이제 굉장히 아름다운 이제 글자인데, 제가 그 설명드렸던 예산과 회계 연계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예산의 어떤 프로세스를 연계해서 이제 자동으로 이제 거래가 기록이 되게 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단식부기 수입 지출 거래를 이제 프로세스별로 쫙 나래를 시켜서 이제 회계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운영 규정을 하나하나 해설해 가는데요. 이제 단식부기 수입 지출 거래에 대한 복식부기 회계 처리 과정이 어떻다. 전체적인 개요죠. 그래서 단식부기 수입 지출 거래는 현금의 변동을 수반하는 거래 결과를 기록하는 방식에 비해 복식부기 회계 처리 과정이란 재무 정보를 끊어서 읽어서 약간 좀 저량 정보, 유량 정보를 구분하기 위해 거래 결과와 원인을 동시에 이중으로 기록하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러니까 수입 지출 거래지만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으로 나누어서 차변과 대변을 기록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차변과 대변으로 기록하는 거야. 그리고 이제 요게 이제 수입 거래.
돈이 들어온다. 돈이 들어오는데 이제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돈이 들어와. 돈이 들어오면 이제 돈이 들어와서 수익이 생기는 경우, 그리고 자산의 감소인 경우, 그리고 부채 증가의 경우 이렇게 있다. 이거를 이제 글로 쓴 겁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네. 지출 거래는 이제 세출예산으로 분당돼서 이제 캐시가 나가는 거죠. 그래서 뭐 인건비, 물건비, 경상이전, 자본지출, 용자매 출자 이런 것들을 이제 예산과 관련된 그런 과목들인데 그런 이제 그 지출 프로세스들이 있는 거죠. 지출 거래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래들을 바탕으로 한 회계 처리가 있다. 근데 어떤 지출이니까 돈이 나가는 거죠. 돈이 나가면 왜 나가냐? 뭔가 내가 어떤 경제적 효익을 누렸어. 그러면 대가를 지급해야 되니까 이제 그런 대가를 지급해서 나간다. 그럼 비용인 거죠. 그리고 돈이 나갔어. 그런 거는 이제 미래에 계속 쓸 수 있는 자산이 이제 들어올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과거에 이제 미리 이제 돈을 이제 빌렸던 것을 갚았을 수도 있고 이런 것들. 그리고 현금 거래를 수반하지 않는 예산 외 거래. 그러니까 예산은 현금 거래를 수반하는데 발생주의를 적용해서 나오는 그런 거래 기록들이 있다. 뭐 공돌주의 자산 처리, 그리고 기부채납 거래 이렇게 있다. 자, 수입 거래.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운영 규정은 프로세스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그 업무 프로세스별로 기록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재정운영표를 이렇게 설명하는데 재정운영표가 이거야 라고 이제 설명하는 게 아니고 지방자치단체는 수입거래를 해. 돈을 받아야 되잖아요. 수입거래를 해. 그러면 그걸 어떻게 회계 처리해? 이런 과목, 계정 과목을 회계 처리를 해. 이렇게 이제 설명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지방자치단체 수입거래에서 돈이 이제 들어와야, 재원이 들어와야 지출을 하는 거죠. 그래서 들어오면 어떻게 구분하냐? 돈이 들어왔어. 그러니까 수익. 그러니까 돈이 들어오는 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고 했지만 수익적인 측면을 보는 거예요. 수입 중에서 수익이 들어왔어. 그러면 사업 수익, 비배분 수익, 일반 수익으로 나뉜다. 사업 수익은 서비스용 수익 있죠. 그러니까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직접 수익자로부터 돈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교환이죠, 교환 수익. 그런 서비스요금 수익이 있고, 이제 보조금 있어요, 보조. 그러니까 이게 보조금이 어디로 들어가야 되느냐 이 부분이 있는데 결국 사업과 관련해서 받는 수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교부해주는 대표적인 게 보조금인데 국가가 보조금을 내려줄 때 그냥 내려주지는 않죠. 그러니까 어떤 사업을 해라 라고 이제 특정해서 이제 내려주는 거기 때문에 사업과 관련된 수익이다 라고 해서 이제 사업 수익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 수익은 원가 대상 일부로서, 그러니까 원가에 차감하는 거죠. 사업 청구가에 차감되는데 사업 수익이 많을수록 지방세 등 일반 수익으로 재원을 마련해내는 사업 수준가 낮아진다. 여기가 많아지면 당연히 이제 여기가 줄어들겠죠. 여기로부터 이제 조달해야 되는 재원이 줄어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을 어느 정도 이제 비율로 가져갈지도 이제 보는 건데 대부분 다 지방자치단체는 이제 그 받는 것들이 많죠. 이제 보조금 포함해서. 비배분 수익은 교환 거래로 발생한 수익이지만 비경상적이고 임시 우발적인 사건으로 발생돼야 서비스 제공 대가로 볼 수 없는 수익. 이거는 예시예요. 이런 것들이 있다. 일반 수익은 사업 수익이나 이제 비배분 수익에 속하지 않은 비교환 수익이다. 지방 수익, 과태료,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변상금 및 위약금 수익. 이런 여러 가지 과목은 좀 잘 모르겠지만 느낌이 있죠. 어떤 법령에 따라서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일반 수익이다. 요거는 제가 오프라인 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은 이제 이 지방자치단체를 이제 이어서 하는 건 아니고 이제 좀 바꾼다고 보죠, 제가. 그래서 제가 강의했던 이제 2023년도 그 국가 재무상태표 분석을 해서 이제 설명한 그런 동영상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올려드릴 거니까 약간 이제 순서가 바뀌지만 그걸 들으시고 18일 날 그 온라인 강의 때는요. 그걸 들으시고 11일은 이거, 18일은 2023년도 국가 재무상태 분석을 들으시고 그리고 오프라인 25일 때 볼 때는 이제 지방자치단체 나머지 부분은 이제 수업하시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제가 그 과제를 이제 드릴 거예요. 과제를. 왜냐하면 이제 계속 혼자 학습하셔야 되니까 뭐 과거 것도 또 다시 기억을 더듬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또 이제 기말고사도 이제 또 다가오잖아요. 그래서 준비하는 그런 시간들도 필요해서 이제 과제도 또 올려드릴 테니까. 근데 이제 과제를 이제 모르고 지나가시면 안 되니까 제가 이제 제출 기한을 좀 넉넉히 드릴 거예요. 그래서 과제도 제출하시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저희가 11일, 18일은 이제 아쉽게 못 만나지만 25일에 또 반가운 그런 모습으로 뵐 수 있도록 하고 오늘 수업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